여러분, 금리 인상, 아파트 값이 폭락할 거냐, 폭락하지 안 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진짜 여러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파트에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전화가 빗발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아이템을 정했어요. 예. 자, 금리 인상기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기가 1차, 2차, 3차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인상기나 2차 인상기나 3차 인상기나 상관없이 집값은 보세요. 주택 매매 가격의 어떤 변동치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 집값은 금리 인상기와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일단 결론. 그러면 1차 인상기는 얼마나 올라갔고 2차 인상기, 3차 인상기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차 인상기, 예, 살펴보면요. 예, 제가 잘못 갔습니다. 네. 1차 인상기는 한번 볼게요. 1차 인상기를 보면요. 예, 집값은 일단 올랐습니다. 14.2%나 올랐어요. 금리도 3.25%에서 5%까지 올렸으니까 엄청나게 올린 거죠. 1.75% 올렸습니다. 1.75%. 그러면 0.25%씩 올린다고 했을 때 1.75%면 7번 올렸나요? 7번? 예, 7번에 걸쳐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올렸는데, 예, 순차적으로 올렸는데 주택가격은 14.2%나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예.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충격적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자체가.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7차례에 걸쳐서 쭉 올렸습니다. 쭉 올렸는데도 집값도 따라서 쭉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2차 인상기는 한번 볼까요? 2차 인상기는 2010년 7월에서부터 2012년 6월까지예요. 이때는 5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0.25%까지. 예, 2%인 금리를 3.25%까지 올렸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 집값이 5.3% 올랐습니다. 5.3%. 2차 인상기도 보세요. 예, 5번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여기도, 예, 5.3%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인상기는요. 2017년이에요.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1월까지 1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은 3.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차 인상기 때도 오르고 2차 인상기 때도 오르고 3차 인상기 때도 금리가 올랐을 때 집값은 계속 올랐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경제가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1차 금리 인상기 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이때는 카드 사태의 후유증이죠. 그죠? 카드 사태의 후유증이고 이 당시에도 집값이 엄청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하면서 카드 사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당시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모양새로 가니까 경기가 활성화됐으니까 금리를 올려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2차 인상기 때도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니까 이때도 이게 금융위기의 어떤 후유증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이렇게
5번 정도 올려가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또 경제가 활력이 넘칠 때니까. 그리고 2017년 때는요. 2017년 때는 마찬가지로 2015년 이후로부터 시작했던 그 충격이 점점 남아있던 거예요. 좀 좋아지니까 이때는 금리를 올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럼 지금은 경기가 회복 수준일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떨어지는 수준일까? 이런 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수출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 세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수출이 우리는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과연 내수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일단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뭐 재난지원금만 푸는 게 아니라 뭐 청년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표값 매수하는 돈을 엄청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수가 뒷받침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화랑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뒷받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출이 좀 늘어나고 내수도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결국은요. 지금은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아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대통령 선거 이후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유예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당장 대출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213조입니다. 이자 상환 유예 금액하고 다 합치면 이 금액이 진짜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이걸 6개월 연장한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됐을 때 이거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 대란이 터질 거라고도 예상을 하거든요. 금융 대란이 터질 거라고도. 자칫 잘못하면 터집니다. 게다가 지금 코인 쪽은 또 어떻습니까? 코인 쪽은 또 난리죠. 9월 24일까지 코인 거래소 등록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다 망한다. 여기도 지금 돈이 그냥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쳐보면 이게 부채가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부채가 커지는 거예요. 거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부채가 커지는 거. 이게 터지면 저는 부채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 썼어요. 그게 터지면 부동산에도 저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가계 부채라든가 혹은 기업 부채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는 국가 부채까지요. 국가 부채는 신용 등급에 대한 하락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부채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집값은 인정사정 없을 수도 있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채의 민낯이라는 게 결국은 가게가 터진다는 이야기인데 자영업자가 터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결국 집값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지금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표들이 굉장히 많지만 과연 부채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표면 위로 올라오면 그때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